인생의 노년으로 향하면서 혼자서도 행복하고 복이 가득한 나날이 되길 모두들 바랄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주변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지요. 지혜롭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주변의 의견을 존중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노력을 보이는데요. 그렇기에 말의 중요성을 알고 노년의 행복을 위해 나아갑니다. 오늘은 똑똑하게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 5가지를 살펴보고 혼자서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유념해야 할 것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는 사생활을 털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친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던 사생활을 모두 털어놓으면 후련하고 위로받는 느낌이 들지요. 그러나 말한 것을 두고 후회한 적은 있어도 침묵한 것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명언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당시에는 후련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 뒤를 돌아보면 후회하게 됩니다. 특히 모임이나 동호회처럼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절대 사생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자리라 나를 다 이해해 줄 것만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말은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말도 튀어나오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입으로 내 약점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너무나 친해서 못할 말이 없는 사람이어서 모든 걸 털어놓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 그 사람과 예전만큼 친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친할 때는 무엇이든 이해할 수 있고 이 관계가 영원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도 내 입으로 내뱉은 나의 비밀스런 사생활은 상황이 바뀌는 어느 순간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란 것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작은 이익에도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무심코 생각지도 못하게 사람들과 어울렸다가 내가 내 입으로 내뱉은 나의 약점이나 비밀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주눅들게 하고 비밀이 새어나갈까 전전긍긍하게 만들 확률이 크지요. 설령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 친구는 다른 친한 친구에게 내 사생활을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일이어서 그 친구와 관계가 영원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 구독자님께서도 정말 친한 친구에게 얘기를 했다가 그 얘기가 퍼져 곤란했던 적이 있다고 하셨지요. 이처럼 상대는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한 걸 수도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적에게 말하지 못할 약점이라면 친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입단속을 하는 것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말하는 것은 물론 듣지도 않는 것이 좋겠지요. 사실 이거 비밀인데 너 혼자만 알고 있어라는 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고 돌고 돌아 세상에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속 깊은 이야기를 하면 더욱 친해지는 느낌이 들겠지만 아무리 가까워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안전거리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거리가 있을수록 편해지는 관계가 많지요. 내 모든 걸 다 내보인다는 것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내 자랑 역시 나의 사생활이지요. 돈 자랑이나 자식 자랑, 인맥 자랑 등 모든 종류의 자랑에는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은 심리가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에 비난할 일은 아니나 내가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여도 사람이라면 친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질투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내가 듣는 사람이 되었다고 상상해보면
그런 감정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음 달 대출금이 걱정인데 상대방은 돈이 잘 벌려서 좋다고 자랑하고 마음 편히 여행 갔다 온 자랑을 하는 친구의 말을 듣고 있어야 하면 기분이 말이 아닐 것입니다. 내 아이는 시험에 떨어져서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지는데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자랑하는 친구를 만나고 있다면 기분이 좋지 않겠지요. 그래서 자랑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기쁨을 이기지 못해 자랑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상대의 상황을 알고 기분을 먼저 배려해야 하지요. 자랑은 공짜가 아니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돈 번 자랑을 할 때는 돈 번 방법을 공유할 마음이 있거나 인간관계에서의 인맥을 자랑을 할 때는 그 인맥을 소개해 줄 생각이 있거나 듣는 상대방에게도 이익이 되는 자랑이 아니라면 자랑은 그저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과 같습니다. 상대의 상황을 알고 하라는 말도 자랑은 나보다 능력이 좋아서 질투를 느끼지 않을 정도가 되는 친구 앞에서 하거나 내 자랑 속에 그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라도 들어있거나 그것이 아니면 자랑한 값과 들어준 값을 할 마음을 가지고 입 밖으로 말을 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질문을 받아도 유도리 있게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어? 질문을 받을 때에만 나의 이야기를 하도록 노력해보고 질문을 받아서도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어막이면서도 듣는 상대방에게도 불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떠보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쉽게 휩싸여서 내 비밀을 털어놓지는 말아야 하지요. 이런 자리에서는 일부러라도 업무나 외부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타인의 험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험담을 잘하는 사람 치고 친구가 많은 사람 없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마음이 지옥 같으니 타인의 결점을 잡고 험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내가 흘리는 타인의 단점은 시간 문제일 뿐 어떤 식으로든 돌고 돌아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 사이가 나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큰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크게 빚지는 상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당장에는 듣는 상대방이 맞장구를 쳐줄지도 모르지만 그와 동시에 속으로는 나와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나 없는 곳에서 내 험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 이 사람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사람 한 번쯤 만나실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아마 그 사람과는 많은 말을 섞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의 험담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의 단점뿐만 아니라 미성숙한 나의 모습까지 모두 드러내는 것이 되고 험담의 당사자와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의 신뢰를 모두 다 잃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타인을 비난하면서 쾌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자신의 결점은 잊어버리게 되어 있고 언젠가 결국에는 비난받는 사람보다 더 큰 미움을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결점 하나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타인의 결점으로 뒷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짜증을 유발하는 화법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면 속이 시원해서 그 사람과 자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화할수록 속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 짜증을 유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와의 대화가 통하지 않아 답답해질 수는 있지만 짜증을 유발하는 대화만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물론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원칙과 비법은 무수히 많지만 상대를 짜증나게 하는 대화의 원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위에 이런 사람 한 번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무슨 말만 하면 꼭 토를 다는 사람입니다. 한 구독자님께서도 이런 사람을 만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친다는 우스갯소리를 하셨는데요. 생각보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마주쳐서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하는 대화란 협상도 논쟁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결론을 딱 내야 하는 것도 아니지요. 노년으로 향하면서 행복하기 위해 그냥 떠드는 수다나 잡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따지고 물불 안 가리듯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요. 함께 이야기하면서 즐겁고 들어서 기분 좋으면 좋은 대화인 것입니다. 그러니 대충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실이 맞느니 아니느니 논쟁을 하기 시작하고 그거 맞아? 라면서 토를 달기 시작하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백분 토론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친구 중에는 그게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매우 깐깐하게 따지면서 매번 토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맥이 훌륭하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절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으로만 생각하고 겉으로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과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토를 단다는 것은 자기 생각은 그것과 다르고 자신이 아는 것이 그것과 다르다는 것인데 이런 대화는 토론이나 논쟁에서 해야 할 대화이고 사적으로 재미를 위한 대화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겠지요. 깐족거리고 은근히 약을 올려서 화를 돋우는 화법을 쓰는 상대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못 알아채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 들어보면 농담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아픈 곳을 찌릅니다. 상대의 자식이 취업이 되지 않아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 자식의 자랑을 계속해서 하고 이번에 일이 잘 되지 않아 돈이 들어오지 않다고 걱정하는 사람에게 언제는 성공했냐며 은근슬쩍 신경을 긁는 말을 해댑니다. 이런 사람은 한 번 만나는 사람에게도 곧잘 이런 말을 하지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봉투 드릴까요 하는 인사치레의 말에도 그럼 그냥 이 손으로 들고 갈까 하면서 먼저 화를 내는 말투도 종종 사용합니다. 그러니 내가 말을 할 때 이런 화법을 쓰지는 않는지 한 번쯤 점검하는 것이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방법입니다. 대화할 때 짜증을 유발하고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 말을 가로채는 사람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실 텐데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중간에 확 끼어듭니다. 운전을 하고 있다가도 급발진을 하면서 훅 끼어드는 것과 같지요. 성급하게 틈만 나면 내가 하고 있는 말을 가로채서 훅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한두 번 당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신경질이 나는 것은 당연하지요. 여럿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을 좀 끝까지 들어보라고 조언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기 말만 하기 대화를 독차지하고 끊임없이 길게 말하는 사람, 계속해서 남을 가르치려 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짜증이 유발되는 것이죠. 말은 하지 않을수록 더 품격이 올라간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 들수록 말을 하지 말고 말을 아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짜증이 유발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논쟁이 쉽게 일어나고 나중에는 말싸움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이 대화를 나눌 때 이런 화법을 쓰는 것은 아닌지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심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한마디의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똑똑하고 현명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말은 자신이 항상 옳다고 참견하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 동안 경험이 많아졌고 인생을 살면서 험한 꼴도 많이 보아온 탓인지 나이가 들면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배나 젊은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상대에게 쓸데없는 참견이 될 수 있습니다. 듣고 싶어서 나와 만나거나 이야기의 주제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라면 쓸데없는 참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더 하다 보면 젊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처럼 말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참견하다 보면 자연스레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와 대화를 나눌 때 주절주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늙으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절주절 말이 많아지면 나와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은 귀를 닫을 것이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상호 간의 존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생각을 무시하지 않아야 하지요. 그리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나의 생각과 믿음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배움과 성장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행복하고 살아있는 날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만 집착하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요. 뿐만 아니라 참견과 잔소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말을 하면 사이가 나빠지기 쉽상입니다. 자신의 의견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긴장시키고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삶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면 삶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할 때는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주고 조용히 경청하는 일이야말로 지혜로운 어른이 되고 인간관계에서 사랑받는 길이 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말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은 한번 꺼내면 다시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투명한 유리 같아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훤히 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의 속마음을 알 수 있으니 속을 일도 없고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직장 상사나 고객 또는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전혀 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 더욱 두려운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나 혼자만 알고 말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걸러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요.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도 나의 생각과 마음 속으로 결정하고 말과 태도로는 그것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 행하는 방법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과 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환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지요. 오늘 얼굴을 붉히며 싸운 사람에게 내일은 내가 부탁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단칼에 잘라서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직설적인 언어로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은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적을 만들고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현명하게 잘하는 노인들은 혼자서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요. 노년을 보내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이런 생각들은 차츰 내려놓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과 친구가 영원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나이 60대가 넘으면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은 삶에서 필연적인 과정이지만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학습이 필요합니다. 인생 후반기에는 가족의 죽음, 특히 배우자의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과의 이별에서 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저 세상에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정말 친한 친구가 먼저 떠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현실 세계로 받아들여 노년의 삶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부 사이가 아주 좋은 부부는 배우자가 먼저 사별할 경우 그 충격이 엄청난 경우가 많다고 하지요. 한 사람이 먼저 떠난 후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먼저 죽으면 남은 사람이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몇 년 내에 애돌아가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잘 견뎌낼 수 있는 선행 학습이 필요한 것이죠. 나이 50대가 넘으면 주변에서 죽음의 통보를 많이 듣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이렇게 가까운 친구나 지인의 이야기로도 우리는 영원히 같이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년으로 향하면서 먼저 떠나보내는 이별 준비는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한때이고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행복하게 살도록 내 마음가짐을 만들어야 하고 주위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을 더 깊이 있게 성찰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합니다. 50대, 60대가 넘어서부터는 노년의 행복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둥지를 떠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50대가 되면 자녀가 둥지를 떠나는 모습을 보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외로워하거나 쓸쓸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식을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걱정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지만 이제 이런 걱정은 조금씩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면 심리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고독과 외로움이지요. 오히려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홀가분해져서 노년의 행복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여유를 가지고 말을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말을 천천히 하면 품격 있게 보입니다. 성공한 사람, 크게 부자가 되어 타인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 지위가 높고 품격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연설을 보면 말을 급하게 빨리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타인이 보기에 폼을 잡는 것처럼 말을 느릿느릿 천천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면 좋은 효과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말을 천천히 하면 감정이 조절되지요. 말을 빨리 하면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그러면 말도 더 빨라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만약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감정이 격해지거나 조급해질 경우 의도적으로 말을 천천히 해보세요. 나의 지금 감정이 조절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말하는 것은 말 실수를 줄입니다. 말 실수를 하는 것이 정말 무섭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한다는 것은 생각하면서 말할 여유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어 하나, 표현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이 말을 듣는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실수가 적어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말을 천천히 하면 목소리도 아름답게 들립니다. 격양되지 않고 천천히 말하면 보통은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내는 목소리여도 귀티가 흐르고 품격 있는 좋은 목소리로 느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을 천천히 하면 말을 잘한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여유롭고 느긋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지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말을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플러스 효과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혼자 있어도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자신을 청결하지 못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청결하고 단정한 외모가 노년에는 건강까지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요. 삶에 여유가 없어도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련된 외모를 꾸미기 위해 비싼 옷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나를 단정하고 품위 있게 보이는 것은 옷의 가격이 아니라 내 몸에 맞고 어울리는 옷을 찾는 것입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저렴하면서도 편안하고 몸에 어울리는 옷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요즘입니다. 그동안 외모와 이미지 관리에 무지하고 무심결에 배워왔던 습관이 있다면 이제 노년을 맞이하여 차차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50대 이후 삶에서는 건강관리와 더불어 깔끔한 외모 관리가 중요하지요. 나이가 들수록 취해지지 않으려면 외모 관리를 꼭 해야 합니다. 세련된 차림과 좋은 표정은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한 느낌을 줍니다. 사람의 인상과 표정은 상대방을 알 수 있는 신호인 것입니다. 아무리 고급 지식이 있고 내면에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이어도 외형적으로 비치는 이미지는 입는 옷과 표정에 따라 이미지가 바뀔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비싼 옷보다는 나에게 자신감을 주는 옷을 고르고 나를 사랑해주는 연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도 상대에게 꺼내는 말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찰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도 사랑을 주고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